처음에 나눠지지 않았던 면적의 구조들을 한 칸 한 칸 세부적으로 더 쪼개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넓은 면적에서 단계를 하나씩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간단한 인물의 기본 석상 표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인물화를 그리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려우신 분들, 기본적인 인물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기본 석상의 표현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빛이 좌측에서 들어오는 방향이네요. 약간 역광으로 얼굴의 우측면이 어둡게 표현된 이미지예요. 일단 어둠의 흐름을 가볍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어둠 흐름부터 부드럽게 색감을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처음에 사용하고 있는 연필은 EB 연필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둠의 가장 기본적인 색감의 흐름을 가볍게 잡아주는 거니까요. 너무 처음부터 진하게 색감을 표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서 밀도 있는 기본 색감의 표현에 집중을 해주세요. 눈의 기본 구조는 안쪽으로 움푹 파여진 형태여서 어둠의 흐름이 크게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석상의 표현은 대부분 서양인의 얼굴, 골격의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굴에서 전달되는 골격의 깊이가 상당히 심한 편이에요. 너무 밋밋한 형태의 얼굴 구조를 연습해 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얼굴의 구조가 강하게 표현된 입체물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게 얼굴의 구조를 보다 정확히 공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인물화를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동양인보다는 서양인을 그리면서 얼굴의 골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태를 정확히 만들면서 기본 어둠의 색감을 강조시키고 있어요. 이런 좁은 면적의 형태를 정확히 정리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복잡한 형태, 중요한 형태의 표현은 처음 색감을 잡아주실 때부터 확실하고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후반 과정으로 이어서 진행을 하시면서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다듬어 나가기가 쉽겠죠. 처음부터 너무 대충 그리고 색감을 표현한다는 느낌보다는 아주 정확하게 형태를 확실히 다듬어 나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코의 그림자 부분이죠. 이런 그림자의 색감을 처음에는 어둠과 함께 크게 연결을 시키면서 전체적인 색감을 밝음과 어둠으로만 구분을 시켜주셔도 충분히 입체감과 구조의 느낌을 전달시켜 줄 수 있어요. 얼굴 앞쪽에 생기는 어둠의 색감을 기본적으로 한번 잡아줬고요. 이제 턱 밑면과 목의 그림자 색감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턱 아래쪽은 밑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죠. 넓은 면적의 색감이지만 전체적인 색감의 흐름을 일단 크게 잡아주시고요. 목 안에서 보이는 색감의 톤 차이는 서서히 후반으로 가면서 찾아 나가도록 할게요. 턱의 밑면의 색감을 잡았고요. 목에 생기는 턱의 그림자 색감도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턱과 목이 나눠지는 부분의 색감이 조금 차이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색감을 살짝 구분시켜줘도 괜찮을 거예요. 대비가 조금 강한 부분은 처음부터 확실히 보여주시면 되고요. 대비가 약한 부분은 나중에 구분을 시켜주셔도 충분히 형태 전달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제 귀 아래쪽으로도 그림자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귀 아래쪽의 어둠과 귀 뒤쪽으로 생기는 그림자의 색감까지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가장 아래쪽에 석고의 단과 그림자의 색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은 진한 어둠이라기보다는 약간 중간 톤 정도의 색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가볍게 기본 색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아래쪽에 생기는 그림자의 색감을 확실히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석고의 단과 아래쪽에 생기는 그림자를 정확한 색감 차이로 확실히 구분을 시켜주세요. 우측으로 크게 떨어지는 그림자를 잡아주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자, 이제 연필을 사비 연필로 바꿔줘서 어둠의 표현을 보다 강하게 강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잡았던 어둠의 색감이 이제 어둠 안에서 가장 밝은 반사광의 표현으로 남을 거예요. 자, 어둠의 흐름들을 보다 강하게 강조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우측이 어둠의 색감이 더 강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뾰족한 연필을 사용해서 가늘고 촘촘한 색감의 밀도를 올려주세요. 자, 눈꺼풀의 표현이 조금 밝게 표현되어야죠. 눈꺼풀의 색감을 지워주는 게 아니라 눈꺼풀 주변의 색감을 보다 강하게 강조를 시켜서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게끔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소묘의 표현 과정은 색감의 톤 대비를 활용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우개를 써서 밝음을 찾아 나가면서 그리기보단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 부분의 색감들을 강조시키면서 입체의 구조를 찾아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마 끝부분의 어둠도 한 번 더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끝부분으로 멀어질수록 색감을 더 강하게 잡았고요. 앞쪽으로 이마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색감의 표현을 살짝 풀어주면서 공간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둠의 표현을 한 번 더 강하게 잡아주니까 처음에 잡았던 색감들이 굉장히 밝아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색감의 강약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면서 입체 표현을 하나씩 정리시켜 나가시면 돼요. 자, 위쪽 눈의 어둠이 시작되는 부분의 색감을 강조시키고요. 짧은 구간이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가장 돌출된 부분에 모서리 꺾임의 색을 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안쪽으로는 깊이 쑥 들어가는 깊이감의 표현은 색감의 톤 차이를 활용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눈을 감고 있는 이 좁은 면적 안에서도 아주 좁은 표현이지만 살짝 반사광의 색감 차이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입체감 있는 구조로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자, 반사광을 살짝 찾아주고요. 아래쪽에 강한 그림자를 잡아서 색감의 톤 차이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일단 눈에서 만들어지는 어둠의 색감의 깊이를 한번 찾아줬고요. 자, 이제 코와 입술의 표현도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코도 마찬가지로 가장 끝부분을 어둠을 더 강하게 강조를 시켜줄 거고요. 가장 돌출된 모서리 끝부분을 잡아주시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줄 거예요. 코 아래쪽 그림자의 색감을 강조시켜서 코의 입체감을 확실히 찾아볼게요. 그림자의 시작점을 강하게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색감의 흐름을 살짝 풀어주세요. 자, 입술도 맞닿아 있는 부분에는 그림자의 색감이 강하게 잡혀줘야 돼요. 맞닿아 있는 부분에 어둠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정면을 바라보는 입술의 앞쪽 넓은 면적의 색감을 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입술이 가장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 앞쪽 면적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아래쪽 부분은 반사광으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줄 거예요. 자, 입술 아래쪽에 그림자 색감 마찬가지로 시작점을 강하게 잡아주고요. 색감의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표현을 통해서 어둠 안쪽에서 공간의 깊이를 표현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앞쪽 턱의 넓은 면적도 어둠의 색감을 잡아주시고요. 자,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풀어주고요. 앞쪽
가까운 부분을 강조시키고 뒤쪽으로 멀어지면서 색감의 톤을 자연스럽게 풀어나가서 입체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가장 튀어나온 턱선의 꺾인 부분의 어둠을 강하게 강조를 시키고요. 마찬가지로 턱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색감의 톤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턱의 밑면은 반사광을 강하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감이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턱의 구조가 시작되는 어둠의 포인트 강하게 정리를 시켜주시고요. 턱의 그림자가 목에 시작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자에 시작되는 포인트 강하게 잡아주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전체적으로는 목에서 잡히는 색감이 턱의 밑면보다는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턱의 밑면과 목의 구조가 정확히 구분될 수 있을 거예요. 턱과 목의 그림자 표현까지 진행을 했고요. 뒤쪽의 귀 그림자 부분의 색감도 강하게 강조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방식으로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을 어둡게 잡아주시고요. 그림자의 시작점에서 멀어지는 부분으로 색감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단 아래쪽에 그림자 색감 확실히 잡아주시면서 기본적인 어둠의 표현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연필을 2B 연필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어둠과 가장 인접해 있는 중간면의 색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잡았던 어둠과 확실한 톤 차이를 만들어 주시면서 어둠 바로 옆에 있는 중간 면적을 가볍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늘고 촘촘한 선으로 색감이 어두워지거나 너무 탁해지는 선 느낌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물체의 고유 색감 자체가 밝은 톤이기 때문에 중간 톤의 표현을 진행할 때부터는 특별히 선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중간 톤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림이 이제 전체적으로 까매지는 느낌이 강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중간 톤의 표현에서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색감과 분위기를 정확히 전달해 주셔야 돼요. 넘어가는 부분의 외곽 부분과 중간 톤의 색감들을 잡아주고 있어요. 자, 콧대가 시작되는 부분은 안쪽을 살짝 잡아주시고요. 콧대가 솟아 올라오기 때문에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주시면 돼요. 코끝 가장 끝부분은 중간 톤을 살짝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눈꺼풀에 꺾이는 부분의 색감들도 색의 톤 차이를 만들어서 구조의 꺾임을 보다 정확히 정리를 시켜주시고요. 중간면에서 면적이 나눠지는 부분들의 구조를 하나씩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얼굴 앞면에서도 크게 꺾이는 면적들이 있죠. 중간 톤의 면적을 긴 선을 활용해서 넓게 커다란 색감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면적의 구조는 항상 꺾이는 모서리 부분들을 정확히 정리를 해주시고 색감의 표현도 살짝 강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머리 측면의 넓은 중간 톤의 색감도 확실히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머리와 귀의 형태가 나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감의 톤 차이로 형태를 하나씩 찾아 나가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쪽에서도 넘어가는 부분의 색감을 잡아서 두상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구조를 정확히 전달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고유 색감이 밝은 물체는 넘어가는 끝부분의 색감을 너무 밝게 다 풀어버리면 형태의 구조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겠죠. 넘어가는 끝부분의 색감을 살짝 잡아주시면서 대상의 구조를 정확히 전달을 시켜보세요. 아래쪽 단의 꺾인 부분에서 색감의 톤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깨진 질감의 표현과 넓은 면적의 중간 톤 색감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단의 표현까지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이는 정도의 표현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전체적인 색감의 톤 차이들을 정확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선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깨지고 부서진 면적의 느낌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면서 넓은 면적의 표현이 너무 단순하게 끝나지 않도록 보이는 구조의 표현을 최대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꺾이는 부분의 색감을 살짝 강조를 시켜주시면서 밝음과 중간톤 그리고 어둠의 톤 차이를 정확히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가장 마지막에는 밝은 면적들을 정확하게 색감을 채워주시면서 마무리를 시켜보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색감을 잡지 않은 넓은 면적의 밝음을 가볍게 색감을 쌓아주세요. 전체적인 색감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밝음의 표현도 살짝 진행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어두워지지는 않도록 최대한 선의 느낌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처음에 나눠지지 않았던 면적의 구조들을 한 칸 한 칸 세부적으로 더 쪼개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넓은 면적에서 단계를 하나씩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아래쪽의 천 부분까지 색감을 한번 잡으면서 기본적인 덩어리의 표현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인물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조의 표현부터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선연습도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고요. 구조의 파악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